다시 한 번요. 하나, 둘, 셋. 조이 조이 조이. 인조위에다가 간격을 주셔서 오늘의 종이접기 기원이라 하겠거니 안녕하세요. 저는 꿈의아트 협회장 김정화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네모 인형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이 네모 인형은 이 모양 외에도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도록 재료가 준비되어 있고요. 직접 도안지에다가 디자인을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모양도 만들 수 있어서 더 재미있는 활동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재료를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자, 도안을 참고해서 저랑 도안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 도안은 첨부되어 있는 도안을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두 장이 있어요. 한 장은 샘플 도안을 제가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은 거랑 그거를 이용을 해서 직접 그려볼 수 있는 도안지 세트가 들어 있고요. 앞면과 뒷면을 따로 그려주셔야지 만들기가 편하십니다. 자, 이 점의 크기는 가장 큰 갈색 도안지의 크기로 맞춰져 있고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칸수를 꼭 확인하셔서 디자인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지금 들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머리의 모양, 기본 머리가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지의 비례, 그 다음에 앞머리를 변형할 수 있는 모양, 그리고 셔츠와 레이스의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바지를 할 때의 표현들이 따로 들어있고요. 그다음 묶음머리에 의한 도안이 얘도 들어있는데, 이것을 이용한 여러가지 인형은 가장 만들기 마지막 방법에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여기서 몇 가지를 골라서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가장 기본적인 머리를 해볼 건데요. 먼저 앞쪽에는 앞머리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 앞머리는 최소 3칸 정도만 있으면 되고요. 3칸 이하로는 안 되고 3칸 이상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3칸, 1칸, 2칸, 3칸 이렇게 칸으로 보셔야 돼요. 3칸, 3칸 중간에 스케치를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이렇게 앞머리를 할 건데 저는 앞머리를 일자 머리로 할 거라서 변형으로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전체 길이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전체 길이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지는 이제 바지 대신 그냥 일자로 저는 이렇게 짧은 스커트 형태로 해서 일자로 할 건데, 치마 같은 경우는 하실 때 하나, 둘, 셋, 4칸, 4칸 정도는 유지해 주시는 게, 하의는 4칸 정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은 보통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정도 사용을 했어요. 요 비례는 변형을 해도 상관은 없고요. 셋, 넷, 다섯, 6개. 저는 그냥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6칸. 6칸에서 머리, 얼굴, 그 다음에 셔츠, 그 다음에 바지, 치마, 짧은 스커트 형태가 됐어요. 이렇게 한번 앞쪽을 디자인했고, 이제 헷갈리니까 이건 지울게요. 이렇게 얼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저는 여기랑 좀 다른 셔츠긴 한데 이런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중간을 잡아주고요. 여기가 중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 칸을 잡아주신 다음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른 모양.
스케치를 할 때는 생각을 하시면서 지웠다가 다시 내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바꾸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레이스를 한번 셔츠 카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네 카라를 만들어 봤고요. 그럼 앞모습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뒤쪽은 이제 이거의 비례를 맞춰서 하면 되는데, 뒤쪽 머리는 먼저 이 얼굴 끝선에 맞춰서 지점을 맞춰주시면 가장 좋으세요. 보기가 좋으시고, 자, 끝점에 맞춰서 그린 다음에 옆머리는 이 모양 그대로 할 거예요. 이쪽 머리, 기본 머리 그대로 해서 단발머리 형태로 3개 그려주시고, 그러면은 뒷 단발머리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옆칸도 3개 맞춰서 크기 이렇게 그려주시고, 치마 길이 역시 동일하게 맞춰주시고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나왔어요. 앞모습과 뒷모습이 만나면은 이 앞머리가 앞으로 보여지면서 이제 단발머리처럼 보일 거예요. 이렇게 앞면과 뒷면을, 이제 팔다리를 제외하고 앞면, 뒷면을 내가 디자인을 해 놓은 다음에 이제 만들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 디자인한 도안을 갖고 이제 우리 재단을 해볼 건데요. 지금 재료를 보면은 이렇게 원단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원단을 보시면 이제 갈색 원단 한 장이랑 그 다음에 같은 크기의 큰 원단 3장과 작은 원단 2장이 들어있는데, 이 큰 원단은, 갈색 원단은 머리로 사용이 될 거고요. 머리카락으로. 그 다음에 이 살구색 원단은 얼굴로 사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빼놓을게요.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은 색깔이 같은 크기 2장씩 들어있는데요. 이게 이제 상의와 하의로 사용을 할 건데, 먼저 내가 상의 색깔을 뭘 할지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상의 색깔을 저는 이제 이 밝은 컬러로 할 거라서 요거를 빼놓을 건데요. 상의를 선택을 하면은 이 원단은 그대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오리거나 자르거나 하시면 안 되고요. 그대로 또 얘도 빼놓을게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은 고른 상의 원단, 작은 원단이 있어요. 이 원단을 가지고 앞쪽에 상의를 디자인을 할 때 사용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하의는 아까 우리 스커트 짧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작은 원단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해요. 요거 작은 원단으로 이제 스커트 디자인을 해볼 거고요. 그러면은 이 원단은 그냥 남는 원단입니다. 자, 요거는 빼놓을게요. 자, 그럼 앞쪽을 먼저 해볼 건데요. 앞쪽은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얼굴, 요 살구색, 아까 빼놓은 살구색 전체 판을 얘도 그대로 사용을 할 거라서 자르거나 오리거나 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준비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요 뒷판은 잠시 빼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 얼굴에 이제 우리 앞머리 아까 그렸었잖아요. 앞머리 부분 만들 건데, 얘를 세로 길이를 맞춰서 한번 올려보시면은 양쪽에 중간을 딱 맞추면 똑같이 3칸이 남아요. 우리 아까 도안지랑 똑같은 크기예요. 그러면은 쉽게 하시려면 그냥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아까 우리 3칸, 머리는 3칸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3칸만 그려주세요. 이렇게 살짝 맞춰서 3칸 그려주시고, 그대로. 그럼 여기 앞머리 될 거예요. 요거 앞머리 먼저 자를게요. 앞머리 자르실 때 우리 오늘 자르는 방법은 다 요 구멍, 동그란 구멍 가운데를 잘라서 반원이 되게 만들 거고요. 반원 중간을 예쁘게 잘라야지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근데 잘못 자른다고 큰일 나진 않아요. 자, 요렇게 잘라주시고요. 그러면은 얘를 한번 대볼게요. 앞머리 이렇게 나왔죠? 벌써 얼굴 같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쉬운 거, 이제 스커트 먼저 만들 거예요. 스커트는 요 가로 길이 똑같아요. 우리 얼굴이랑 가로 길이 똑같기 때문에 요 위에 칸수만 맞춰주시면 돼요. 우리 스커트는 4칸 정도는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4칸 먼저 표시해서 잘라볼게요. 4칸. 4칸 자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뒤쪽도 스커트 자르는 김에 뒤쪽은 스커트 앞뒤 똑같이, 하의는 보통 똑같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대로 같은 크기로 하나 더 잘라주세요. 그냥 하나만 자르면은 똑같은 크기가 나와요. 이렇게
두 개를 잘라 놓으시면 하나는 앞쪽에 스커트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뒤쪽은 앞쪽에 이게 이제 우리 상의 셔츠 만들 건데요. 셔츠 지금 보시면 얼굴 비례는 그냥 이 상태로 사용해도 상관없고, 자르기 싫으면은 나는 얼굴을 좀 크게 하고 싶다면 더 크게 해도 되고요. 근데 아까 저는 6칸 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6칸 했었죠. 얘는 지금 5칸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잘라내면 6칸이 될 거예요. 요 하나를 잘라내 볼게요. 이렇게 잘라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여기 네카라 디자인 해줬잖아요. 요것도 한번 표시해서 뚫어볼게요. 바늘 접었다 핀 다음에 위치 한번 잡아보시고 요 부분만 자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체크한 거 보기 싫으면 뒤집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들어있는 원단 중에 이렇게 작은 원단 3장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자투리 원단 3장 랜덤으로 컬러 들어있는데요. 요 컬러는 이제 내가 원하는 소품이나 여러가지 만들 수 있고요. 저는 이제 흰색을 이용해서 여기 카라 부분 만들어 볼게요. 자, 얘는 같은 흰색이랑 그림 표현이 안 돼서 집에서 샤프나 연필이나 이런 걸로 살짝 표시해도 상관없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우리 파이는 부분 똑같이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앞모습 됐고요. 우리가 아까 디자인에는 그리지 않았는데 여기 앞에 부분 레이스 만드는 법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도안지에는 있었는데 이게 가운데잖아요. 여기 내가 자를 부분을 좀 선만 표시해주세요. 이렇게 선은 이제 레이스를 간단 레이스 표현 방법이에요.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근데 얘를 그냥 이렇게 자르면은 표현이 안 돼요. 그죠? 표현이 안 되니까 이 구멍 크기만큼 홈을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레이스처럼 표현이 되거든요. 어두운 데 올려드릴게요.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다 내가 원하는 레이스 한 칸마다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더 넓게 해도 되고, 그거는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크기대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앞머리 표현이 이거랑 같은 방법이에요. 앞머리를 이제 더 갈래갈래 나누고 싶으면은 그렇게 표현을 해주셔도 되세요. 자, 이렇게 앞모습 되셨죠? 앞모습 됐고, 이제 뒷모습 한번 만들어 볼게요. 뒷모습은 아까 빼놓은 상의 부분 전체 자르지 말라는 이 원단 있었죠? 이 원단을 전체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미리 잘라놓은 스커트 원단 그대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제 뒷머리, 단발머리 만들 건데요. 뒷머리는 우리 아까 잘라놓은 거 그대로 위에 또 이용을 할게요. 가운데 맞추시고요. 단발머리는 지금 양쪽 끝을 다 사용했죠. 요 끝을 얘도 원단을 그대로 다 사용을 할 건데요. 얘를 요 모서리에서 그대로 사선으로 내려오세요. 구멍을 맞춰서. 그 다음에 이제 뒷머리 끝은 우리 얼굴선 끝에 맞추기로 했으니까, 자, 우리 아까 얼굴은 6칸, 머리는 3칸이었으면 9칸인 거잖아요. 9칸은 세셔도 되고요. 쉽게 하시려면 아까 우리 만든 거 가져다가 이렇게 대보세요. 쉽게 자리 찾을 수 있어요. 그쵸?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은 바로 얼굴 끝선에 맞춰서 만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잘라볼게요. 이렇게 뒷머리를 잘랐어요. 자, 이렇게 뒷모습, 단발머리, 뒷모습, 손은 단발머리 되었죠? 자, 이렇게 앞모습과 뒷모습이 모두 완성이 되었어요.
앞모습, 뒷모습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걸 이제 바느질 하기 전에 살짝 움직이지 않게 글루건 고정을 할 건데요. 글루건 고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글루건 고정을 하실 때는 얘를 전체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바느질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살짝 들쳐서 글루를 조금씩만 고정용으로 쏘시면 되세요. 가운데 한 번이나 아니면은 한 3군데 정도 살짝 콕콕 붙여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쪽도 이 원단은 구멍이 있는 원단이기 때문에 글루건을 쏘실 때 꼭 구멍하고 구멍 사이에 쏘셔야지 구멍에 쏘시면 바로 새어나오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글루건에 대이지 않도록 꼭 조심하시면서 글루건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 카라까지 이렇게 앞면 뒷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인형의 팔다리가 될 모루를 붙이는 작업을 할 건데요. 모루는 이렇게 길게 들어있고요. 이걸 다 사용하지 않고 먼저 우리 나중에 액세서리로 이용될 부분을 조금 남겨두고 사용을 할게요. 있는 부분에서 한 뼘 좀 안 되게 잘라주시고요. 나머지 남은 부분을 반으로 자를게요. 내가 원하는 길이에 따라서 만약에 팔다리 길을 다르게 하고 싶으면 비례는 다르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반을 잘라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반을 잘라서 하고 뒷판을 준비해 주세요. 뒷판의 안쪽에 모루를 붙일 건데요. 모루를 먼저 반을 잡아주시고 팔다리를 붙일 자리를 잡아주시는데 이것도 도안에 있는 위치가 있지만 그 위치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크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잡아주시면 되고 모루를 붙이실 때는 반을 잡은 상태에서 중심은 먼저 잡아주세요. 중심을 잡아서 저는 이쯤에 붙일 건데요. 여기에다가 얘도 글루건으로 살짝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한 3군데 정도 잡아주시면 좋은데요. 중간, 그 다음에 양쪽 끝에. 이게, 얘는 살짝 눌러주셔야 붙으니까 살짝 눌러서 고정을 잠깐 시켜주시고요. 이렇게 팔을 먼저 붙일게요. 팔을 붙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를 붙일 건데 다리 역시 반을 접어서 중심 잡아주시고 아까와 같이 중심을 먼저 잡을 건데요. 다리는 요 밑에 쪽에 하는데 아래 구멍 하나 위쪽으로는 꼭 넘어가셔야 돼요. 여긴 바느질 구멍이기 때문에 그 안으로 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안쪽에 중심을 먼저 붙여주시고 중심을 먼저 잡아줄게요. 그래서 살짝 잠깐 누르고 있어야 돼요. 누르고 있어서 붙이게 해주시고 다리는 아래쪽으로 향해 드니까 살짝 꺾어줄 건데요. 양쪽이 같은 위치로 하는 게 가장 보기가 좋겠죠. 자, 저는 옆에 세 구멍 남겨두고 같은 위치 양쪽으로 꺾어줄 거예요. 꺾으실 때는 꼭 구멍 사이로 내려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 구멍이 막히지 않게 구멍에는 바느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멍 사이로 이렇게 양쪽 꺾어지게 기역자 되게 만들어서 아래로 향하게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모루를 붙이신 다음에 우리 인형 스펀지를 붙여볼 건데요. 인형의 스펀지는 가운데 위치하면 되는데 이것도 살짝 고정만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만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렇게 두 개만 붙여볼게요. 중심을 잡고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면도 고정이 되어야 되겠죠? 앞면을 준비해서 붙여볼게요. 얘도 역시 글루건을 쏘시는데 스펀지 절대 쏘시면 안 되고요. 원단 구멍 사이에다가 써서 붙이도록 해주세요. 손 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스펀지를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붙였습니다. 자, 이제 바느질을 해볼 건데요. 실과 바늘을 준비해 주시고요. 실은 안전 바늘에 꽂아 주시는데 매듭을 져서 바늘귀 쪽으로 당겨주세요. 뒤쪽이 아니라 바늘귀 쪽에 당겨야 바늘이 빠지지 않고요. 실의 길이는 내가 원하는 길이의 2배에서 3배 정도 사용하는데 보통 3배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여유 있고요. 원단이 겹치는 두께나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바느질 방법에 따라도 달라질 수 있고요.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바느질을 할 건데요. 바느질을 할 때는 이제 아래쪽으로 매듭이 안 보이는 쪽으로 하는 게 가장 깨끗하게 마감을 했을 때도 가장 깨끗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래쪽에서 바느질을 시작을 할 거예요. 자, 바느질을 시작할 때 구멍을 먼저 맞춰 주시고요. 스펀지를 눌러서 이 앞판과 뒷판 사이에서 바느질을 시작을 할 거예요. 바늘이 안쪽에서 앞판으로 먼저 나올게요. 자, 나오면서 여유 부분 좀 남겨주세요. 남겨주시고 이따 매듭이 될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홈질을 계속 할 건데요. 스펀지 두께 때문에 자꾸 벌어질 수 있으니까 좀 눌러주시면서 바느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스펀지를 나중에 넣어도 되지 않냐는 얘기도 있는데 스펀지를 나중에 넣기가 좀 쉽지 않아요. 이게 펠트이기 때문에 마찰로 생각보다 쉽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고정을 해놓고 하는 게 가장 좋으세요. 원단이 많이 겹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빠뜨리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않도록 원단이 많은 경우는 꼭 확인을 바늘이 다 들어갔는지 실이 다 통과를 했는지 확인을 가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테두리를 모두 홈질로 해줄 거예요. 다리에 걸릴 수 있어요. 꼭 확인해 주세요. 실이 너무 또 헐렁해지지 않게 당겨주시면서 하는 게 좋고요. 벌어지지 않도록. 그래야지 더 튼튼하고 안전한 인형이 될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는 뒤쪽으로 한번 빼시고, 아까 사이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얘도 안쪽에서 끝낼 거예요. 마지막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빼주세요. 바늘을 빼주시고, 아까 남겨둔 요 실과 묶을 거예요. 2번 꼭 묶어주세요. 1번, 2번 묶은 다음에 안쪽으로 해서 길게 여유있게 자르셔도 되고요. 얘를 이렇게 짧게 자르신 다음에 안쪽으로 얘를 넣어주시고, 우리 글루건으로 살짝 매듭 부분을 비벼주시듯이 싸주시면은 매듭이 풀리지 않고 튼튼하게 붙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바느질까지 완성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남은 자투리, 아까 남은 원단으로 액세서리 만들기를 할 건데요. 아까 잘라놓은 모루와 함께 남은 원단으로 만들 건데요. 저는 이제 리본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저는 민트색 이걸로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민트색 나머지 빼고요. 자, 여기서 리본은 내가 필요한 만큼 자르시면 돼요.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저는 필요한 게 4칸에 7칸 이렇게 잘랐어요. 4칸에 7칸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리본을 이렇게 반 접고 뒤로 반 접고 이렇게 해서 만들 거예요. 자, 얘를 그냥 모루로 감아도 되지만 더 튼튼하게 하시려면은 글루건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가운데 먼저 살짝 쑤시고 바늘 접어주세요. 바늘 접어서 붙을 동안 잠깐 누르고 있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양쪽 날개 부분 뒤로 접을 거예요. 얘도 양쪽에 글루건 쏜 다음에 뒤로 그대로. 이 리본은 이 구멍 부분이 바로 접히는 선이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에 칸을 그렇게 맞춰주시는 게 가장 만들기는 편하세요. 저는 지금 4칸, 7칸 사용했어요. 자, 이렇게 했고 남은 아까 우리 모루로 여기 리본을 감아줄게요. 가운데 부분에다가 뒤에 돌려서 감아주시고 잘라줄게요.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리본 간단하게 우리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눈하고 입 붙이고, 그 다음에 액세서리 붙이고, 팔다리 만들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눈을 무빙 아이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내가 붙일 위치를 먼저 올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벌어진 눈을 좋아합니다. 벌어지게 붙여주실게요. 이렇게 글루건을 눈에 쏘셔서 꼭 붙여주세요.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입을 붙일 건데요. 입은 이렇게 스티커로 되어 있는데 얘도 글루건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동그란 입 말고 반을 잘라서 사용을 해볼게요. 반을 잘라서 위치를 한번 보시고요. 이 정도에다가 접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웃는 표정으로 하고요. 아까 우리 만든 액세서리 요 머리핀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걸로 이렇게 머리핀까지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팔다리 예쁘게 우리 비즈를 이용해서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 줄 건데요. 비즈는 색깔은 알록달록하게 사용하면 더 예쁘고요. 저는 이제 블루톤에 이렇게 비즈를 준비해 봤는데요. 굴러가지 않게 이렇게 통에 담아 사용하시면 좋으세요. 저는 이제 팔을 좀 더 길게, 그 다음에 다리는 좀 짧게 하고 싶어서 짧게 해볼 건데요. 팔에는 15개를 꽂을 거고요. 다리에는 10개의 비즈를 꽂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좀 길고 얘는 좀 짧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다리를 한번 해볼까요? 다리는 골고루 여러 가지 색깔을 섞어가면서 이렇게 안에 쏙쏙 들어가요. 비즈가. 둘, 셋,
그리고 10개를 뽑고요. 모루가 너무 길잖아요. 자, 얘를 마무리를 얘를 모루를 꼬아서 안쪽으로 넣을 건데요. 이 다 넣기엔 너무 많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한 비즈 3개, 2-3개 정도 크기로만 남겨두세요. 감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길을 남겨두고 얘를 다시 펴서 이 비즈 안으로 쏙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얘를 감아주세요. 감아서 달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팔다리를 모두 비즈를 꽂아서 완성해 주세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우리 아까 처음에 샘플 도안지에 여러 가지 도안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그 도안을 갖고 응용할 수 있는 인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기본 도안으로 만든 단발머리 인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한복을 입은 소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남자아이 얼굴 약간 까만 아이인데요. 귀엽죠? 자, 이렇게 그 도안 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바지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치마인데, 치마 같은 경우는 잠깐 이제 팁을 드리자면은 바느질 하실 때 살짝 들어서 안쪽에만 바느질 되게 하시면 되세요. 다 하면은 이제 요 치마 느낌이 안 나서 그렇게 바느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가 묶음머리 있었죠. 묶음머리 도안 이렇게 해서 뒤쪽 보시면은 위쪽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붙이신 다음에 바느질 하시고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주시면은 또 귀여운 캐릭터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컬러 비즈도 다양한 컬러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또 느낌이 틀려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컬러 만들어주시고, 액세서리도 이제 얘는 이제 목걸이를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복주머니, 한복에 어울리는 복주머니도 만들어줬고요.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 수 있고요. 또 그 도안 외에도 이제 내가 원하는 디자인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재료는 우리 종이나라 스토어에 판매되고 있거든요. 이제 컬러도 다 랜덤으로 들어있고요. 다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있다 보니까 정말 각각 다른 디자인이 나올 수 있어요.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게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모 인형 만들기 김정화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